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대학교 임상면외과 교수 이수만입니다. 자, 오늘은 중성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중성지방의 생리적인 의의, 그리고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중성지방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상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관리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성지방이 무엇이냐? 자, 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성지방은 음식물로 섭취된 후에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쓰고 남은 칼로리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 피하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질, 기름, 그리고 지방.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질은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기름은 식물에서 기원을 하죠. 자,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콩기름, 식용유죠. 그리고 옥수수유, 포도씨유,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지방, 팻, 이것은 동물에서 기원을 하는데요.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라드와 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 라드가 돼지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삼겹살 드시고 나서 그 기름을 받아 놓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게 라드고요. 그리고 버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팻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성지방의 생리적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저장. 우리 체내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어지죠. 그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섭취가 소모보다 많을 때는 다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글루코스죠. 포도당입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지방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가 다시 어디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내인성 중성지방으로 재합성이 되어집니다. 예. 자, 두 번째,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을 주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피하지방, 우리 피부 안에 저 깊이 있는 것을 우리 피하지방이라 하는데요. 그게 중성지방이 다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영양소 운반입니다. 지방용해성 비타민, 즉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자, 아데크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에 큰 도움을 또 주고 있죠. 자, 그럼 이 중성지방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과 칼로리, 광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간을 보시면 이 간은 과도한 지방과 과도한 탄수화물. 자,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 과도한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결국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중성지방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단은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칼로리 과잉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그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하다 보면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활동량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다 어디로? 중성지방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과잉의 탄수화물, 음주, 고기. 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사실 지방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저 탄수화물이에요. 자, 탄수화물은 정말 딱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즉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어버린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 음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죠. 이 알코올 성분이요, 체내에 들어가면은 다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음주가 필요하겠죠. 자, 고기. 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돼지기름이 다 중성지방으로 가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면요. 제가 직접 체열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체열을 하면은 전열인데 그 전열을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고요. 물론 효소, 생화학 검사, 자, 이런 데는 저러한 혈청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원심 분리를 하며 상층액이 저렇게 노랗게 뜨는데 왼쪽에 보면은 노멀 샘플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정상적인 샘플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샘플 어떻습니까? 리페미칼 샘플이죠. 아주 지방이, 중성 지방이 많이 낀 그런 샘플입니다. 우윳빛깔처럼 뿌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전날에 회식을 하셨거나 고기, 음주, 자, 이렇게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원래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으신 분의 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열 후에 혈액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중성지방 간의 검사를 위해서는 9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이 필요한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중성지방이 그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자, 먼저 비만을 보겠습니다. 자, 이 비만은요,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비만에 의해서 어떻게 대사증후군이 됩니다. 혈압이 증가하겠고요. 자, 다음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뇨병은 저렇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2형 당뇨병입니다. 1형은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요. 2형은 분비는 되지만 그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글루코스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루코스를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혈당이 떨어지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혈액 속에 혈당 수치는 올라가고 인슐린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류가 넘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비만이 되고 각종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심장혈관도 안 좋아지고 뇌혈관도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자, 이러한 질환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식이섭취 후에 혈청 지질의 변동입니다. 자, 저 그래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섭취하고 난 시간별로의 그 농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콜레스테롤 어때요? 식전이나 식후나 큰 차이가 없죠. 자,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간에서 생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적혀 있죠. 자, 저게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어때요? 그래프가 쭉 올라갔죠. 농도값이. 그만큼 식사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혈액 검사하기 전 9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을 요하며 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12시간의 금식을 한 다음에 체열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검사, 신뢰도 높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자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네, 알코올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죠. 자, 다음은 이러한 중성지방의 정상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복시라고 되어 있죠. 자, 공복시, 여기서 말하는 것은 9시에서 12시간의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를 뽑았을 때 정상은 150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자, 200 이상이 되면은 높음으로 간주하고요. 500 이상이 되면은 고도 위험 수준으로 말합니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12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체열하기를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감소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감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을 감소하는 게 정말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고요. 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현대 사람들의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가는 데가 또 있죠. 카페 갑니다. 베이커리 카페 갑니다. 빵도 즐깁니다. 음료도 즐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 스파이크, 혈당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한 식습관, 저지방, 저당분, 자, 이러한 식단을 통해서 반드시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겠죠. 운동. 주 3회 반드시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주, 술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간이 술을, 알코올을 해독을 해준다고 했지만 해독하는데도 그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적정한 시간에 음주를 하시고 웬만하면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지혈증. 이걸 달리 말하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상이 없어서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정상이 없다는 말은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혈액 검사. 자, 여기는 없지만 정기적인 운동인데요. 자,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중성지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